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인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마비시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오는 24일 임시회를 통해 불신임안 상정과 표결이 추진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인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결산위원 미선정과 의회 운영 중단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을 정하지 못하면서 양천구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미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윤 의장이 단식을 강행하면서 의회 운영이 중단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이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안 한 것으로, 두 번째는 민생회복 쿠폰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 당일날 단식이라는 투쟁을 하는 바람에 의회가 추경이 지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민주당은 주민과의 신뢰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가지고 정치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과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가결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천구 의회는 재적의원 18명 중 10명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윤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금요일날 본회의가 저희 의사일정 상으로는 있기는 한데 이제 처리가 되려면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야 돼서 상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정이 되면은 무기명 투표 진행하셔야 되고요. 무기명 투표해서 재적의원 반이니까 10분이 찬성을 하시면 가결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내세워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을 거부한 전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장이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의회 다수의 요구에 따라 강제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회 양천 가족거리축제가 휴일인 오는 26일 신월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18개 동주민들의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양천문화원의 전통예술제와 시민 노래자랑, 가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행사장에는 만남의 광장과 키즈 플레이존, 북페스티벌과 청춘로드 등 10개 테마존이 구성돼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태양의 서커스단 출신 단원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며 키즈 플레이존이 새롭게 선보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은평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도시숲 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확보된 목재를 활용해 공원 휴게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물을 제작해 목재 구매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공사는 나무를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를 줄여 상생형 행정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재활용된 목재는 1인 가구 등 건강 취약계층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관을 위한 치유 목공 프로그램에도 활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같은 자격증 취득 비용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내년에 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 오해 소지는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학생들한테 현금으로 내보내주는 일들이 자칫 이게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선거가 있는 해쯤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받고 아닌 학생들은 지원 못 받는 것은 아닌지.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 교통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럼 경기도교육청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고3 학생들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거 외에 학교에서는 또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번거로움이 또 더 생기고 해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행정적인 측면은 내부적으로 그건 교육청이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그 수능 보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지원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의회에서도 고려해서 그 제도를 이제 준비를 했고, 저희도 그 학생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임태희 교육감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교육청의 과밀학급 운영과 교사 미배치 등으로 인해 특수교사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의원은 고인이 학급 증설이나 교사 배치를 요구했는데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청의 내부 기준이 법령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냐며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2024년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정원 및 실제 배치 현황을 보면 인천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정원 210명 중 63.3%인 133명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263명 중 87%인 229명을, 경기도 교육청은 100%인 1,327명을 각각 배치했습니다. 한편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30대 A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을 맡아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으며 풍선 휴가를 미리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휴가는 이제 서울 밖 경인 지역으로 옮겨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벌어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슷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1호 대책에서 아직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며 풍선 효과 선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6.27 대책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해 집값 폭등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이번 규제 지역의 거래량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풍선 효과가 규제 바깥 지역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미 풍선 효과를 경험한 데다 규제 바깥 지역은 6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보게 되면 또 앞으로도 더 전체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자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동탄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립, 인천 송도, 인천 청라, 금단 신도시 다방면으로 풍선 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까지 풍선 효과가 옮겨가는 모습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12월 16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LTV를 20%로 줄이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투자 수요가 수원과 성남, 안양 등 경기 남부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가 본격 일어났습니다. 집값 급등이 수도권 안팎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경기 대부분과 인천 일부, 세종까지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선 효과는 멈추지 않았고 인천 송도와 검단, 김포와 파주까지 확산됐습니다. 투자 수요는 대전과 청주까지 옮겨가며 집값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반복되는 수요 억제 정책에도 거래량이 감소할 뿐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값 상승은 2022년 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야 멈췄고 이후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한 데다 향후 3년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해 수도권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2020년 경험한 수도권 풍선 효과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조합에게만 지원하던 정비사업 초기 융자 상품을 내년부터 추진일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 상향과 이자율 인하 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사업장 이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들에게 지원해 민간과 공공정비사업 거주민들의 이주가 원활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비의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합니다.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자가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10% 이상 20% 미만으로 지으면 총 사업비의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법상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로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계획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업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신탁이 필요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인근 토지나 빈집이 있는 토지를 기반 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인천의 1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웅진군 백아도 남서쪽 22km 해상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사업 실시 능력과 전력계통 확보 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 이익 공유와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는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주도적으로 사업자 선점 방안을 마련해 지역 산업과의 연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집적화 단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수익을 활용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지역 상생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몽골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지 한국어 교육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21일 몽골 셀렌게아이막 EBS 학교와 한국어 기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현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은 몽골 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향후 다른 국가와도 한국어 교육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